쓰게 될 것. 최진영 장편소설. 안온. 쓰게 될 것. 모두 지난 일이다. 그리고 반복될 일이다. 나는 이제 그것을 이해한다. 이해한다는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태어나면서 세상을 받아들이듯. 그러므로 싸우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 나의 할머니는 전쟁을 3번 겪었다. 첫 전쟁은 할머니가 어린아이였을 때 일어났다. 역사는 그것을 진압이라고 기록했다. 진압당하는 사람에게는 전쟁과 다를 바 없었다. 할머니의 엄마가 할머니를 살렸다고 한다. 감추고 경고하고 부둥켜 안으며 이 고난 끝에는 끝이 있을 거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정말 끝이 났기 때문에 할머니는 희망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 할머니가 어른이 되었을 때 모두가 틀림없이 전쟁이라고 부르는 일이 일어났다. 그때 할머니에게는 지켜야 할 자식이 5 있었다. 할머니는 어릴 때 배운 것처럼 감추고 경고하고 부둥켜 안으며 희망을 나누었다. 섭이, 필이, 은희는 죽고 고니와 홍이는 살았다. 전쟁이 끝났을 때 할머니는 신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귀하고 소중한 우리 섭이, 필이, 은희를 잘 보살펴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더는 나이 들지 않기에 영영 보살핌이 필요한 새 자식을 신에게 잠시 맡긴 거라고 믿었다. 3번째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할머니는 숨거나 도망치지 않았다. 언젠가 끝날 거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전쟁 속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 물건을 팔고 음식을 구하면서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러다가 신에게 맡겨둔 자식들을 되찾으러 떠났다. 그토록 저주하던 인간을 벗어던진 것이다. 기다리던 버스에 마침내 오르는 사람처럼 미련도 후회도 없는 표정으로 죽었다고 나의 엄마 홍이는 회상했다. 당시 엄마는 33살이었고 나는 7살이었다. 그때 나에게 죽음이란 숨바꼭질처럼 언젠가 끝날 놀이였다. 다시 만날 수 없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어디에 숨었든 내가 찾아낼 거야. 찾지 못해도 어딘가에는 있겠지. 못 찾겠다고 외치면 슬쩍 나타나 나를 놀려대겠지. 아무리 기다려도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다. 너무 멀리 숨으면 반칙인 걸 알면서. 젊은 사람들, 아이가 있는 사람들, 현금이나 보석을 가진 사람들, 다른 지역에 가족이나 지인이 있어 거처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들부터 동네를 떠났다. 평생을 한 곳에서 살아온 노인들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 갈 곳 없는 사람들은 남았다. 처음에는 엄마도 떠나고 싶어 했다. 고니 삼촌이 살고 있는 수도에 가려고 했다. 할머니는 남겠다고 했다. 앞서 2번 전쟁을 겪을 때도 할머니는 집을 버린 적이 없었다. 엄마는 할머니를 두고 떠나기를 망설였다. 할머니가 죽은 뒤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엄마는 집을 지켰다. 할머니의 집, 엄마가 오랫동안 살다가 떠났던 집, 나를 안고 돌아간 집, 이제는 기억에만 존재하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곳. 작은 마당이 있었다. 낮은 담벼락 아래에 채송화와 봉숭아가 피었다. 할머니는 봉숭아 꽃잎을 짓이겨 내 손톱에 물을 들였다. 나는 손에서 피가 나는 것 같다고 울었다. 할머니는 나를 놀리며 웃었다. 수도가 옆에는 앵두나무가 있었다.
빨간 열매를 배가 부르도록 따먹고 배앓이를 했다. 집은 주방과 큰 방, 창고로 나뉘었다. 방은 아침에 가장 밝았고 태양이 기울수록 어두워졌다. 방의 벽을 따라 옷장과 수납장, 좌식 책상과 선반이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1인용 의자 하나. 못질없이 만든 의자였다. 그곳에 앉아 편히 쉬길 바라는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만든 의자라고 했다. 누구의 사랑인지는 잊었다. 할머니와 엄마를 향한 누군가의 사랑이었겠지. 당시에는 나 아닌 사람이 할머니나 엄마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나는 그 의자에 올라서서 창밖을 구경했다. 등받이에 엄마의 셔츠를, 다리에 할머니의 치마를 입힌 다음 의자를 사람처럼 대하며 각종 놀이를 했다. 의자 위에 사진기를 올려두고 할머니와 나와 엄마가 맞은편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찍은 사진을 아직 간직하고 있다. 서로 닮은 우리. 유일한 가족 사진. 내가 가진 가장 아름다운 것. 지워지지 않는 장면들. 비행기가 하늘에서 작은 물고기들을 우르르 낳았다. 그리다가 망쳐서 구겨버린 스케치북처럼 일그러진 건물. 온몸에 봉숭아 꽃물을 들인 사람들, 울지 않는 사람들. 장난감통의 레고블럭처럼 뒤엉킨 자동차. 사람들에게 들러붙은 앵두. 사방으로 튀는 빨간 열매. 한 손에는 총을, 다른 손에는 꽃을 들고 선 여자. 파괴, 붕괴, 살인, 환호성. 할머니가 죽은 뒤 엄마는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할머니, 아빠, 엄마, 나의 이름, 집의 주소, 11개의 숫자를 쓰고 읽는 방법을. 엄마는 서랍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상자에서 작은 반지를 꺼냈다. 내가 아기였을 때 성대한 생일 파티를 했는데 그때 받은 선물이라고 했다. 엄마는 내 이름과 생일, 혈액형을 새긴 인식표와 반지를 목걸이에 꿰어 내 목에 걸어줬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벗으면 안 된다고 당부하면서. 나를 보호할 수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금. 내가 다치거나 죽어야 제 역할을 할 인식표. 엄마는 인식표 목걸이를 하지 않았다. 대신 아침마다 검정색 사인펜으로 팔뚝과 허벅지에 엄마와 나의 이름을 썼다. 피부를 뚫고 들어가 뼈가 될 것만 같았던 우리의 이름. 엄마는 아침 일찍 나갔다가 군청색 하늘에 새별이 빛날 무렵 돌아왔다. 엄마 없는 집에서 내가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는 가스레인지 만지지 않기, 칼 만지지 않기, 집 밖으로 나가지 않기. 엄마가 종이에 적어둔 이름과 주소를 따라 쓰다가 다른 글자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집에 있는 글자를 모두 찾아 읽었다. 주방의 설탕 봉지에도 식용유통에도 냉장고 속에도 글자는 많았다. 옷에도 그릇에도 글자가 있었다. 책상 위에는 아주 많았다. 읽을 수만 있을 뿐 의미는 알 수 없는 글자들.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교환 장소, 침전물, 자연 숙성 발효, 감초 추출물, 고객 행복센터, 정제수, 천연 향료, 트랜스 지방, 표백 성분이 없는 중성세제. 그 뜻을 엄마에게 물어봐야지 생각했지만 집으로 돌아온 엄마의 표정을 보면 낮에 궁금했던 것들은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다. 엄마는 핸드폰을 귀에 대고 말했다. 듣고 있어? 거기 병원이 있어. 병원 근처에 폭탄을 퍼부었다니까.
하루 종일 줄을 섰는데 빈손으로 돌아왔어. 집이 얼음장 같아. 아니야. 그럴 수 없어. 그건 안 될 일이야. 엄마는 소리 지르며 울기도 했다. 우리는 잘못이 없어. 아무 잘못이 없다고. 연말 휴가를 못 가게 됐다니 그게 지금 나한테 할 소리야?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을 기어코 저지른 거라고. 신의 뜻? 그 말 당장 취소해. 엄마는 속삭이기도 했다. 지쳤어. 시체를 봐도 아무렇지 않아. 미친 것 같아. 지옥은 이미 가득 찼겠지. 천국도. 죽어도 갈 곳이 없네. 그래서 아직 살아있는 걸까? 내 딸만 없었어도 나는. 엄마가 속삭이면 나는 숨을 참았다. 내가 없었다면 엄마는 어땠을까? 자유롭게 떠날 수 있었을까? 어느 날에는 할머니의 두꺼운 책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읽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엄마와 나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었다. 폭탄과 총으로 서로를 죽이는 사람들도 무서운 빛, 썩어가는 소금. 나는 엄마에게 물어볼 것이 있었다. 집에서 혼자 놀기 위해서는 친구가 필요했다. 스케치북에 강아지와 돼지와 유니콘과 코끼리와 토끼와 나를 닮은 사람을 그린 뒤 색칠하고 오려서 친구를 만들었다.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시장놀이와 병원놀이와 유치원놀이를 했다. 놀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스케치북으로 만들 수 있었다. 나는 계속 친구를 창조하여 이름을 지어주고 새로운 놀이를 개발했다. 친구는 점점 많아졌다. 목소리가 똑같은 친구들. 절대 먼저 나를 부르지 않는 친구들. 나의 착한 친구들.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쟁 이야기만 했다. 채널을 올려도 내려도 온통 전쟁뿐이었다. 전쟁을 찬양하고 섬기는 사람들. 전쟁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팟 소리와 함께 텔레비전이 꺼진 적이 있다. 무서웠다. 세상이 전부 꺼진 것만 같았다. 엄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만 같았다. 이후 나는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다. 느닷없는 무서움에 빠지고 싶지 않았으니까. 대신 라디오를 켰다. 라디오는 채널이 많았다. 목소리 없는 음악만 계속 틀어주는 채널을 찾아냈다. 음악을 듣고 있으면 잠이 왔다. 그래서 라디오도 잠깐만 틀었다가 껐다. 낮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의 느낌이 싫었으니까. 눈을 떴을 때 아무도 없는 방, 가라앉은 공기, 무거운 몸, 생경한 감각, 꿈에서 내던져진 느낌. 어릴 때는 그 느낌의 이름을 몰랐다. 알았다면 엄마에게 말했을 것이다. 엄마, 나는 너무 외로워. 아무리 울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신을 믿었기 때문에 할머니는 매일 기도했다. 처음에는 기도가 아주 길었다. 먼저 떠난 이들의 영혼을 보살피소서.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소서. 살아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약한 우리를 이 지옥에서 구원하소서. 싸움 중에 있는 자를 보호하소서. 그들은 자신의 죄악을 모릅니다. 그들을 용서할 힘을 주옵소서. 당신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소서. 평화를 허락하소서. 당신의 권능을 믿나이다.
당신의 은총을 간구하나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도는 점점 짧아졌다. 은총과 평화가 제일 먼저 사라졌다. 다음으로는 자비와 사랑이 버려졌다. 용서와 구원을 포기했다. 마지막에 이르러 할머니는 두 문장만을 반복했다. 먼저 떠난 이들의 영혼을 보살피소서.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소서. 할머니는 오직 그것만을 요구했다. 현실에 없는 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의자에 올라서서 창밖을 바라보는 날이 늘어갔다. 서쪽 창으로는 뒷산과 나무가, 남쪽 창으로는 마당과 담벼락이 보였다. 담벼락 너머로 가끔씩 골목을 지나가는 사람의 머리가 나타났다. 그럼 나는 몸을 바짝 낮춰 앉았다. 나쁜 짓을 들키지 않으려는 것처럼. 위험에서 몸을 숨기려는 것처럼. 바깥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마다 심장이 세게 뛰었다. 반가움인지 무서움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나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냈다. 없는 사람처럼 있기. 방에서 발끝으로 걸었다. 속삭이듯 혼잣말을 했다. 의자를 끌지 않았다. 울고 싶으면 옷장에 들어가 이불에 얼굴을 박았다. 엄마는 나에게 밖은 위험하니까 절대 나가면 안 된다고 했다. 그 말을 무작정 믿었는데 어느 날 문득 새로운 질문이 떠올랐다. 그렇다면 엄마는 위험한 밖으로 매일 나갔다. 엄마를 걱정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이 옥신각신했다. 엄마는 매일 어디에 가는 걸까? 왜 나를 혼자 둘까? 어째서 나를 데려가지 않지? 아침에는 나를 버렸다가 밤이면 후회하면서 찾으러 오는 엄마를 생각하자 미워할 수 있었다. 미워하는 마음은 나를 더 외롭게 했다. 창밖을 바라보며 아주 많은 생각을 만들고 버렸다. 어떤 생각은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그릇에 묻은 물처럼 깔끔하게 비워지지 않았다. 이를테면 나는 방에 갇힌 유령이라는 생각. 아니면 밤에만 같이 있을 수 있는 엄마가 유령이거나. 엄마가 만들어준 주먹밥을 꼭꼭 씹어먹을 때였다. 새소리가 들렸다. 방 어딘가에 새가 있다고 착각할 만큼 선명했다. 새에게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재빨리 의자 밑에 숨었다. 입속에 밥을 꿀꺽 삼켰다. 가슴 한가운데로 돌멩이가 내려가는 것처럼 아팠다. 새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그동안 봤던 새들을 떠올렸다. 나보다 큰 새를 본 적은 없었다. 새는 작은 벌레나 열매를 먹고 언제나 높은 곳에 있었다. 새가 나에게 먼저 다가온 적은 없었다. 새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새에게는 들켜도 된다. 나는 의자 아래에서 기어나와 귀를 기울였다. 옷장과 서랍을 열어보고 이불을 들춰봤다. 까치발로 걸어다니며 새가 숨을 만큼 움푹 간 것은 모두 건드려봤다. 그리고 의자에 올라갔다. 서쪽 창밖을 바라보면서 망설이면서 집에서 금지된 것들을 몇 번이고 곱씹었다.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했지만 창문 정도는 열어볼 수 있지 않을까? 창문을 열었다. 숨을 참고 기다렸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방충망을 열었다. 바람에 머리칼이 흩날리고 콧구멍이 시원해질 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고개를 바깥으로 내밀고 열심히 살폈다. 처마 아래 작은 둥지를 발견했다. 아기 새의 머리가
아주 잠깐 둥지 밖으로 나왔다가 들어갔다. 창문을 닫고 의자에 앉았다. 벽을 사이에 두고 일어났을 일들을 순서대로 그려봤다. 새가 나뭇가지를 하나씩 물어와 처마에 둥지를 지었다. 그곳에 알을 낳았다. 알에서 아기 새가 태어났다. 엄마 새는 아기 새에게 줄 벌레를 잡으러 둥지를 떠났다. 엄마 새가 자기에게 오는 길을 혹시라도 잃을까봐 아기 새는 계속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저렇게 큰 소리로 엄마를 부를 수 있다니. 어떤 금지도 없이 그럴 수가 있다니. 아기 새가 부러웠다. 동시에 용기가 생겼다. 나는 의자에서 뛰어내렸다. 쿵쿵 소리를 내며 방을 뛰어다녔다. 옷장문을 쾅쾅 열고 닫았다.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춤을 추면서 의자를 이리저리 끌고 다녔다. 의자가 쿵 넘어졌다. 의자를 세우려다가 발견했다. 의자 아래에 달린 작은 서랍을. 나는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알았다. 혼자 있으면서 다 열어보고 꺼내보고 만져봤으니까. 그러므로 그것은 내가 여태 모르던 것, 새 것이었다. 서랍을 열었다. 검은 천으로 감싼 무언가가 있었다. 살짝 만져봤다. 딱딱했다. 그것을 꺼내 손에 들었다. 묵직했다. 검은 천을 펼쳤다. 검은 총이 나타났다. 총은 길 위에서 본 것, 집에 있을 수 없는 것. 총을 한참 바라봤다. 나는 총의 쓰임을 알았다. 알을 의심하듯 계속 바라봤다. 바라보지 않으면 총이 나를 쏠 것 같았다. 오랫동안 바라보자 총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를 제자리로 돌려놔. 뜨거운 냄비를 만진 것처럼 놀라서 총을 떨어뜨렸다. 너무나도 고요한 방. 새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의자에 올라서서 창문을 열었다. 둥지를 살펴보다가 여기저기를 살펴보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아기 새를 봤다. 나의 종이 친구들처럼 가만히 누워있는 새. 종이 친구들과는 달리 눈을 감고 있는 새. 다시 새소리가 들렸다. 둥지를 쳐다봤다. 둥지에 아기 새가 또 있었다. 2마리 넘게 있는 것 같았다. 담벼락에서 고양이가 뛰어내렸다. 고양이는 몸을 웅크린 채로 바닥에 새를 보고 나를 봤다. 나를 빤히 보던 고양이가 빠른 속도로 새를 물었고 순식간에 사라졌다. 아기 새가 죽지 않았을 가능성은 사라져버렸다. 이제 확실히 죽었다. 엄마 새는 어째서 돌아오지 않나. 얼마나 멀리 있기에 아기 새가 죽어도 오지 못하나. 의자에서 내려왔다. 바닥에 총이 있었다. 총을 오랫동안 노려봤다. 내가 총을 발견한 것과 아기 새가 죽은 건 아무 연관이 없겠지만 이상한 죄책감이 그 둘을 끈질기게 연결시켰다. 검은 천으로 총을 감쌌다. 총의 제자리는 바깥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의자 아래 비밀 서랍에 넣었다. 새소리는 들리다가 들리지 않다가 다시 들렸다. 만약 실수로 떨어진 게 아니라면, 아기 새가 아기 새를 밀어낸 거라면, 나는 나에게 금지된 것을 곱씹었다. 내가 무언가를 어겨도 어차피 엄마는 모를 것이다. 엄마에게는 총이라는 비밀이 있었다. 그럼 나도 비밀을 만들 수 있다. 방을 둘러보다가 좌식 책상 아래에 방석을 집어들었다.
방석을 끌어안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다. 크게 숨을 들이마시며 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몰려와 몸이 굳었다. 마당으로 나갔다. 마른 잎이 바람을 따라 굴러다녔다. 멀리서 큰 개가 짖는 소리, 검은 새 무리가 하늘을 가로질렀다. 둥지 아래까지 가려면 담벼락과 집 사이에 좁고 어두운 공간을 지나가야 했다. 방석을 껴안고 숨을 참으며 그곳을 단숨에 통과했다. 창 너머로 바라만 보던 좁은 뒤뜰에 닿았다. 아기새가 떨어졌던 자리에 방석을 내려놓고 둥지를 올려다봤다. 방석에 떨어진다면 살 수도 있을 것이다. 살아있다면 고양이를 피하려다가 첫 날갯짓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가능성을 만들고 싶었다. 다음 날 의자에 올라서서 확인했다. 방석을 차지하고 앉은 고양이를. 고양이는 방석에 앉아 자기 몸을 핥고 있었다. 나는 엄마 새를 본 적이 없다. 아기 새는 날 수가 없다. 어째서 신은 새를 태어나자마자 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았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다음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그러나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신은 나를 소금이라 하고 나를 짓밟을 사람은 따로 있는 것처럼 말했다. 나는 엄마에게 물어볼 것이 있었다.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던 할머니. 괴성을 지르며 울부짖던 엄마. 할머니는 괜찮다고 했고 엄마는 우리 모두 죽을 거라고 했다. 엄마는 전쟁을 3번이나 겪고도 신을 믿는 할머니를 이해하지 못했다. 할머니는 전쟁을 2번이나 겪고도 내세를 믿지 않는 엄마를 이해하지 못했다. 치솟는 불길, 검은 연기, 떠도는 개들, 떠나는 사람들, 떨리는 유리창. 엄마는 싱크대를 붙잡고 울었다. 마녀처럼 중얼거리며 세상을 저주했다. 나는 무서워서 잠든 척했다. 아무도 찾을 수 없도록 숨어버렸다. 숨은 채 잠들어 버렸다. 잠에서 깨어나면 깨닫겠지. 둥지에서 내던져졌음을, 삶에서 내버려졌음을. 방에서 내가 만든 친구 중에는 도둑도 사기꾼도 악당도 배신자도 살인자도 없었다. 우리는 같은 목소리로 다정한 말만 주고받았다. 내가 나를 속이거나 떠나버리면 놀이를 이어갈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서로 죽인다. 폭탄을 터뜨린다. 총을 쏘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방아쇠를 당긴다. 시간은 흐르고 새소리는 들리지 않고 고양이마저 사라졌다. 비와 바람과 햇살과 먼지와 삶과 죽음을 모두 빨아들여 더러워진 방석만 그 자리에 남았다. 방석은 방석조차 아닌 것이 되었다. 어느 날 엄마가 창에 검은색 테이프를 붙였다. 테이프와 테이프 사이에 틈을 남겨두어서 빛이 조금은 들도록. 이걸 왜 붙여? 유리가 깨질 수도 있으니까. 유리가 왜 깨져? 근처에 폭탄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제 나는 말할 수 있었다. 폭탄이 떨어지면 우리가 깨질 거야. 엄마가 나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나는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테이프를 붙이자.
엄마는 내 몸에 얼기설기 테이프를 붙여주면서 웃었다. 그날 나는 종이 친구를 만드는 대신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며 이야기를 만들었다. 엄마는 집을 나가 햇빛을 모으지. 밤이 될 때까지 바구니에 햇빛을 주워 담는다. 낮에 모은 햇빛을 어둠에 뿌리지. 햇빛은 별빛이 된다. 빈 바구니에는 다시 어둠을 모으지. 밤에 모은 어둠을 낮에 뿌리지. 어둠은 그림자가 된다. 매일 해가 뜨고 밤이 오니까 엄마는 바쁠 수밖에 없어. 나는 내가 만든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엄마에게도 전해주었다. 엄마는 내 이야기를 다 듣고 키를 재보자고 했다. 나는 벽에 뒤통수를 대고 똑바로 섰다. 엄마는 나의 정수리를 꾹 누르면서 연필로 벽지에 작은 선을 그었다. 줄자를 가져와서 바닥부터 벽의 표시선까지의 길이를 쟀다. 나는 엄마의 키도 재고 싶다고 말했다. 엄마는 벽에 뒤통수를 대고 섰고 나는 의자에 올라서서 엄마의 정수리를 손으로 꾹 누른 다음 연필로 선을 그었다. 그것을 줄자로 재더니 엄마는 중얼거렸다. 키가 줄었네. 나는 자랐고 엄마는 작아졌다.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다고 엄마는 말했다. 다 큰 다음에는 서서히 줄어들기도 한다고. 할머니는 나보다 컸고 엄마보다 작았다. 엄마, 죽으면 많이 아파? 엄마가 나를 봤다. 이제 할머니는 어디에 있어? 심장이 100번 뛰도록 말이 없던 엄마가 마침내 대답했다. 할머니는 아주 작아졌어. 어딘가에는 있는데 흙처럼 작아져서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아. 언젠가는 엄마도 네가 찾을 수 없을 만큼 작아질 거야. 먼지처럼 작아졌을 뿐 사라진 건 아니니까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어. 나는 대답했다. 그럼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엄마가 작아지기 전에 나는 엄마를 주머니에 넣을 거야. 그럼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지더라도 주머니 어딘가에 있는 거니까 엄마를 잃어버리지는 않는 거야. 엄마는 웃었다. 그리고 좋은 생각을 더 말해달라고 했다. 나는 바로 이야기를 지어냈다. 이야기의 제목은 소풍. 엄마와 내가 예쁜 옷을 입고 잔디밭에 앉아서 달콤한 음식을 먹는다. 주위에는 꽃이 가득하고 나비가 날아다니고 태양은 빛난다. 아무도 우리를 죽이려 하지 않고 시끄러운 소리도 싸우는 사람도 없다. 우리는 지루할 정도로 안전하다. 잔디밭에 누워서 낮잠에 빠진다. 나는 언젠가 엄마와 떠날 소풍을 마음껏 상상했다. 그때 입고 싶은 옷, 먹고 싶은 음식, 보고 싶은 풍경, 하고 싶은 놀이, 나누고 싶은 마음을.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엄마는 웃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하늘에는 거인의 나라가 있다. 거인이 망치로 땅을 내려쳤다. 거인이 흘린 못이 우수수 떨어졌다. 집을 빻는 소리, 과자처럼 부수는 소리, 세상을 반죽하는 소리. 거인들의 운동에 무리지어 달렸다. 발을 구르며 응원했다. 거인들의 함성. 거인들의 불꽃놀이, 부풀어 오른 하늘이 뻥뻥뻥뻥 터졌다. 새소리처럼 작은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엄마는 매일 일기를 썼고 나는 몰래 읽었다. 엄마는 나에게 말하지 않고 일기에 썼다. 사랑하는 내 딸, 네가 없었다면 나는 견딜 수 없었을 거야. 너를 잃지 않았다는 사실을 매일 기억해. 그러면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어. 일기에는 엄마의 공포와 타오르는 분노도 있었다. 철도역 폭발, 발전소 폭발, 대피소 폭발, 방송국 폭발. 폭격으로 직장을 잃은 날의 기록. 길에서 본 시체. 구호품을 받으려고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날의 절망감. 엄마가 밖에서 모으는 햇빛과 어둠은 음식과 약, 기름과 생필품이었다. 엄마는 이전의 삶을 그리워했다. 전쟁이 끝나더라도 결코 이전처럼 살지는 못하리라고 예감했다. 나는 엄마의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다. 죽이는 사람과 죽어가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다. 믿을 수 없는 잔인함. 믿지 않을 수 없는 선의. 나는 과연 미치지 않았을까? 미치지 않은 나를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좋은 생각을 말한 날 엄마가 일기에 쓴 문장은 읽고 또 읽어서 외워버렸다. 내일도 살아있을까? 소풍 가기 가장 좋은 날은 언제나 오늘이다.